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이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병원 복도를 급하게 걸어가던 순간 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또 딸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번째 손녀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손녀만 넷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산후조리원 앞에서 저는 소연을 마주봤습니다. 제 며느리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소연을 보니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소연아, 이번에도 딸이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어머니, 아이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손녀만 주렁주렁 나와서 뭐하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침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다섯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대가 끊어질 판인데 어떻게 참아요?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뭘 며느리라고 해? 소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야겠다고 말이죠. 서재에 앉아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였어요. 아들을 낳아야만 상속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소연도 정신을 차리겠죠. 이번엔 달라야 해. 저는 계약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때가 되면 꺼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밤늦게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죠. 엄마,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집안대는 이어가야지.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녀 넷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들 하나 없으면 어떡하죠? 이웃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섯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고요.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단정해 보여야 했거든요. 영자 언니, 요즘 어떠세요? 정수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예요. 뭐 별일 있겠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다면서요? 순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4번째 손녀예요. 참 답답하죠. 제 목소리에 한숨이 섞였어요.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미경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에요? 우리 집안대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녀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뭘 며느리라고 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제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영자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정수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왜 낮춰요? 저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미경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딸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재산은 누가 지내고 성은 누가 이어가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러시네. 며느리가 불쌍하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영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손녀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예쁘긴 뭐가 예뻐요? 아들 하나 없으면 소용없어요. 제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희도 가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남겨진 저는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들 제 마음은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더 확신했어요. 이런 시선들을 견디려면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아까 카페에서 목소리가 많이 컸던 것 같던데 할머니도 들으셨어요? 온 동네가 다 들었지. 며느리 욕하는 소리 말이야.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욕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사실이야? 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다. 4번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부족해? 부족하죠? 아들 하나 없으면 뭐하러 낳아요? 김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참 고집도 세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하든 아들은 꼭 낳게 만들어야겠다고요.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저는 저녁을 차리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동네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누가 뭐라고 했어?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엄마가 카페에서 소연이 욕을 했다면서요.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엄마, 그래도 밖에서는 조심하셔야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긴 뭘 조심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저는 밥그릇을 탁 놓았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어? 사실이잖아. 엄마, 소연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무슨 최선이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럼 엄마가 맞다는 거네? 저는 민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긴 하지만 방법이 좀. 방법이 뭐가 문제야? 아들 낳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연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제 질문에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도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없으면 어쩔 거야?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엄마 편이 되어야지. 왜 소연이 편만 들어? 민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법을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봤어?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저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조용히 5째 낳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이가 몇인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소연이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내가 직접 말해. 엄마 말이 맞다고. 저는 민수가 제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줘. 네, 알겠어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소연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방문 틈으로 들리는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소연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봐. 당신도 어머니 편이구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5째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가문이 중요하긴 하니까. 저는 방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민수는 제대로 된 아들이었습니다. 소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민수까지 제 편이니까 소연도 마음을 바꿀 거예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소연이 친정에 간다고 나갈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집 청소를 하다가 소연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소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소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 아들 낳으라고.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응, 이번엔 정말 심했어. 카페에서까지 큰 소리로 욕했대. 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편이야. 가문이 중요하다면서. 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소연이 원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말이 맞아. 이제는 내가 준비할 때야.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준비라니, 뭘 준비한다는 거죠? 응, 증거 모아야겠어.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전부 기록해둘게. 증거? 기록?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계약서까지 만드셨다면서. 아들 낳아야 상속받는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계약서를 어떻게 알았죠? 응, 민수가 얘기해줬어. 술 먹고 실수로. 민수가 말했다고요? 제 계획이 벌써 들통났나요? 언니,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 맞지?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고. 소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응. 변호사 찾아보자. 이번엔 정말로 대응해야겠어. 변호사라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당장 싸우려는 게 아니야. 그냥 준비만 해두려고.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면 그때 보여드리려고. 그럼 정신 차리실 거 아니야? 저는 문틈에서 물러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어요. 언니,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아. 할머니가 남자애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손녀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변해야겠어.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응. 다음부터는 어머니 말씀 전부 녹음할게. 증거로 남겨두려고. 녹음까지 한다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언니도 도와줘. 어머니 막말하시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두자.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소연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야. 내가 준비된 며느리가 될게. 소연의 목소리에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소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소연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먹었어.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소연이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뭐가 부족해? 아들을 못 낳아서요. 소연의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알고 있으면 돼.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찜찜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아까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너 소연한테 계약서 이야기했어? 네. 무슨 계약서요?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상속 계약서 말이야. 아, 그거요? 술 마시고 실수로. 역시 민수가 말했네요. 앞으로는 조심해. 소연이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정말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소연 때문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소연아, 친척들 앞에서는 조용히 해. 네, 어머니. 소연이 순순히 대답했지만 저는 왜인지 불안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조카들까지 온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형님, 소연이가 또 딸을 낳았다면서요? 막내 시동생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번째 손녀예요. 참 답답하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낳았으니 다행이잖아요. 진우이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에요. 손녀만 넷이라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소연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봐. 소연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친척들이 모두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뭐야, 창피하지도 않아? 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지용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들 앞에서 뭐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섯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요.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지면 어떡해요? 친척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조카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모, 요즘은 딸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산은 누가 지내고 성은 누가 이어가? 제 목소리에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연아, 대답해봐. 아들 낳을 자신 있어? 어머니.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할 수 없다고? 그럼 뭐야, 포기한다는 거야?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막내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초연이도 많이 힘들 텐데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진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당신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침묵했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걸 아니까 다섯째 낳아야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지동생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벌써요? 밥도 안 먹고? 다음에 먹을게요. 하나둘 친척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신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소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예전과 달라요. 세상이 바뀌어도 집안대는 이어가야죠. 신우이가 한숨을 쉬고 떠났어요. 집안이 조용해지고 나서 저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네, 어머니. 오늘 내 말 들었지? 다섯째 생각해봐. 네. 소연의 대답이 힘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친척들 앞에서까지 말했으니 소연도 압박을 느낄 거예요.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심했어요. 뭐가 심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친척들 앞에서는. 친척들 앞에서 더 확실히 해야지. 소연이도 각오를 하고.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난번에 상의한 계약서 말인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들을 낳아야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조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죠?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효라고요? 왜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거든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면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집안대가 더 중요하지.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걸로는 소용없다는 거네요? 법정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며느리 겁주려고 한 건데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겁주려고요? 네. 계약서 보여주면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며느리분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반발? 우리 며느리가 뭘 반발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적 대응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런 계약서는 인격모독이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설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해봤어요. 소용없더라고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 여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집안대는 이어가야죠. 그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 여사님,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만하세요. 우리 며느리는 얌전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변호사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법이 어떻든 계약서는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소연이 법을 얼마나 안다고 반발하겠어요? 그냥 겁주는 용도로는 충분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할 거예요. 소연도 정신을 차릴 거고요. 저는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때가 되면 꺼내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별 차별 관련 소송 소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는 뉴스인데요. 아나운서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낳으라는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화면에는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며느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소연은 저런 며느리와 달라요. 순한 소연이 저를 고소할 리 없죠. 그런 배짱도 없을 거고요. 저는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소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거 먹어봐. 제가 내민 건 홍삼이었어요. 아들 낳는데 좋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몸에 좋은 거야. 매일 먹어. 소연이 홍삼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한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아들 낳는 약이야.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 소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이런 건 과학적 근거가. 과학적 근거는 무슨? 옛날부터 효과 있다고 하는 거야. 저는 소연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류 농축액이야. 이것도 좋다더라. 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런 걸로는. 이런 걸로는 뭐?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섯째 낳을 생각 있어, 없어? 어머니, 대답해. 있어, 없어?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바로 시작해야지. 저는 달력을 가져왔어요. 이날부터 약 먹기 시작해.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조심하고.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너무 뭐? 아들 낳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소연이 달력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며느리 역할이야.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소연을 챙겼습니다. 약 먹었어? 네, 먹었어요. 홍삼도? 네, 석류는? 그것도 먹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소연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5째 프로젝트야. 계획적으로 해야 해. 소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하니까 지금까지 손녀만 내시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관리라니요? 응.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 뭐가 중요해? 아들 낳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달력을 다시 꺼냈어요. 이날에는 이렇게 하고 저날에는 저렇게 해. 자세히 설명하는 저를 보며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며느리 역할이라고. 이런 건 며느리 역할이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연이 이렇게 반발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당연한 말? 아들 낳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 성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충분히, 손녀만 넷 낳고 충분이라고? 네, 충분히 했어요. 소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연이 전과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포기한다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소연이 언니가 왔다 갔는데요. 사돈 처녀가? 언제? 오늘 오후에요. USB 하나 주고 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USB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USB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더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만 주렁주렁 나와서 뭐하냐?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5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제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동영상이었어요.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 소연을 꾸짖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녀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화면 속에 제가 소연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문서였어요. 제가 만든 상속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보니 충격적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걸 모았는데? 소연이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연이 정말로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라고 했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이어도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해봤어. 소용없더라고.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소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셨나요? 소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 보였거든요. 너 이걸 왜 모았어?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셔서요.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소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소연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을 수 없다고? 그럼 어쩔 건데?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한 소연이 법적 조치라는 말을 하다니요. 법적 조치?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미 변호사와도 상의했거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소연이 말이 맞아요. 너까지 왜 그래? 내 편은 엄마인데. 엄마 편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낳으라는 게 잘못이야?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낳으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하지만 USB에 담긴 제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USB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소연이 정말로 법적 조치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넷째 손녀의 첫 돌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체면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소연아, 돌잔치 크게 할 거야. 어머니,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용히? 돌잔치를 왜 조용히 해?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상황이 뭐? USB 때문에? 그까짓 것 때문에 돌잔치까지 망칠 순 없어. 어머니, 이번 돌잔치에서 제대로 보여줄 거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모두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려고 했어요.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 이번엔 정말 크게 할 거야. 저는 신이 났어요. 돌잔치를 통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소연의 언니 은주가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왔어요? 돌잔치 준비 도와주러 온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은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돈 처녀, 돌잔치 그날 꼭 오세요. 가족들 다 모이는 날이니까. 네, 꼭 갈게요. 은주가 소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며칠 전부터 저는 바빠졌어요. 음식 주문, 꽃 장식, 사진사 예약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돌잔치는 정말 멋질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소연과 사돈 처녀가 자꾸 뭔가 속삭이는 게 신경 쓰였어요. 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냥 돌잔치 이야기요. 소연이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거야? 뭐 그런 거죠. 은주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저는 기대가 되었어요. 소연이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깜짝 이벤트 좋지. 손님들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은주와 소연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어요. 돌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과 사돈 처녀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내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밤중에? 네. 중요한 거라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뭔데?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사돈 처녀가 대신 대답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소연과 사돈 처녀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돌잔치 당일이었어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손님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크게 하셨네요. 동네 부녀회 사람들이 말했어요. 돌잔치는 이래야 하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돌잡이 행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넷째 손녀가 뭘 잡을지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축하 인사, 돌잡이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손녀가 연필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자가 소연을 바라봤어요. 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손녀만 주렁주렁 나와서 뭐하냐?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다섯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라! 화면 속에 제가 소연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어서 추석날 영상이 나왔어요. 손녀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소연을 꾸짖는 제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 화면 속에 제가 소연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계약서가 화면에 떴어요. 아들을 낳지 못할 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큰 글씨로 나온 계약서 내용에 손님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4년 동안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만 낳는다고. 며느리 역할을 못한다고. 연회장이 숨죽이며 소연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을 낳아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까지 만드셨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소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영자 씨,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친척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소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요. 화면 속에 제 모습이 너무 추했어요. 소연을 그렇게 괴롭혔다니요. 굴욕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너무했나?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어수선해졌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손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요. 할머니, 큰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둘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요? 셋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손녀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를 싫어할 리 없잖아. 저는 손녀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럼 왜 남자애만 좋아한다고 해요? 큰 손녀가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우리도 사랑해주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할머니가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녀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손녀들을 꼭 안았어요. 소연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소연아, 미안해. 저는 소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어요.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어.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 바보 같은 계약서. 저는 계약서를 찢기 시작했어요. 찢고 또 찢고 완전히 조각낼 때까지 찢었습니다. 상속에 차별 없어.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아.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잘하셨어요. 이래야 할머니죠.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해? 다 내 가족인데.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손녀들도, 너도 모두 똑같이 사랑할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미안해. 민수야, 너한테도 부담 줬지?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손녀들이 다시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좋아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손녀들을 번갈아 안아주었어요. 연회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손님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에요. 소연이 제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미경입니다.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변호사가 왜 여기 온 거죠? 소연 씨가 상담받으러 왔었어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박영자 어머님의 용기 있는 인정과 사과를 받거든요. 저는 안도했어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이죠. 네,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대부분은 끝까지 고집 부리시거든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최 변호사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말 멋졌어요. 손님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도 이해해요. 민수야.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딸들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새로운 전통 말이에요. 저는 민수의 말에 감동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래, 민수 말이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자. 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 때문에 정신 차렸어. 저는 소연을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벌써 충분히 좋으세요. 소연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최 변호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런 해피엔딩은 처음 봐요. 해피엔딩? 네, 보통은 법정에서 만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법정보다는 이렇게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최 변호사가 당부했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 민수가 말했어요.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 당연한 일이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손녀들이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좋아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손녀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럼 남자 동생 안 와도 돼요? 셋째가 물었어요. 동생이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만 있어도 충분해. 손녀들이 좋아했어요. 조연이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 소연아. 저는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섯째 생각 없어? 어머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농담이야, 농담. 오면 좋고 안 와도 좋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오면 딸이어도 상관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딸들이 얼마나 좋은데. 손녀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우리 편이에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저는 손녀들과 약속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뭐가 멋져?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한 것뿐이야.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사돈 처녀가 말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어. 내가 저렇게 심했나 싶더라고.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명백했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손녀들 편이니까. 손녀들이 좋아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최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진 찍을까? 조연이 제안했어요. 좋아.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모두 웃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손녀들을 꼭 안았어요. 조연과 민수도 옆에 섰고요. 치즈,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구나. 사진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제 얼굴이 가장 밝았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조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아들, 딸 구분하지 않는 할머니로. 이제부터는 손녀들을 내 아들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니, 더 사랑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손녀들과 놀아주고 소연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요. 할머니, 오늘 뭐 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요? 정말이야. 손녀들이 신나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할머니로요.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자야, 요즘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소녀들과 놀아주는 모습 보니 정말 좋더라. 이제야 제대로 할머니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해? 김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가족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할머니가 되겠다고요. 손녀들을 사랑하고 소연을 딸처럼 아끼고 민수를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로요. 그게 진짜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